자, 슈로더에서는 내년도 글로벌 경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슈로더의 글로벌 경제 활동 지표를 보면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확장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에 시작된 경기 회복은 이제 9년이 지났고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된다면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회복 사이클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언제 이 사이클이 끝날까, 무엇이 이 사이클을 끝낼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경기 확장 사이클을 끝낼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 사이클의 끝머리에서 상황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죠. 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1,1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추가 관세 부과 위협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단지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 체인과 얽혀서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기술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 전쟁 이슈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경제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역풍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통화 긴축 정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특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0년경에는 미국의 이번 경기 확장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미국 경제에 순풍으로 작용했던 재정 지출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2017년과 18년에 예산법을 통해서 감세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 지출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올해 성장률의 0.6%, 내년 성장률에는 0.5%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감세나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2020년에는 성장 모멘텀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